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양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9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6,000피에 다가서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다만 오후장 들어서 수급이 다소 소강된 느낌이지만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수급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는 시점입니다. 자, 뉴 노멀 시대에서 우리가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들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을 꿰뚫어보는 뉴스들 살펴볼 텐데요. 5가지 헤드라인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삼성 SDA에 대해서 2027년 하반기 전고체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무려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오늘 삼성 SDI는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동에 15% 관세 인상을 강행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럼에도 배터리 산업은 예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ESS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양상 시현합니다. PC용 D램의 현물 가격의 상승 속도가 최근 다시금 주춤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 이달 들어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요. 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풀이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합니다. 일라이릴리 쪽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회 사용 주사기 호재에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반면에 노보노디스크는 신약 실망감에 폭락 양상을 시현하면서 오늘 관련주들도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수용을 위한 전력 개통 혁신 대책이 올해 상반기 내 수립됩니다. 개통 혁신을 위한 TF팀 출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상승 양상 시현했고요. 오후장에서도 이러한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 나현지 서수진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인사이트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 반도체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없이 치솟던 PC용 D램 현물 가격이 이달 들어서 갑자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2배씩 뛰던 상승세가 0.9%대에 그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작은 이것을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 정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조사 실적의 핵심인 고정 계약 가격은 여전히 현물가보다 낮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이 언급했듯 최근 일반 D램 마진율이 80%에 육박하면서 HBM을 앞지르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어떤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올해 범용 D램과 또 낸드 평균의 판매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5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의 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성 경신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강세가 전사의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 선으로 올려잡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권사 기준으로 처음 제시된 수치입니다. 오늘 장에서 장중에 20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대 강세 보여주면서 19만 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드디어 100만 닉스를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더해서 목표가를 160만 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SK증권은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72% 폭증한 176조 원의 영업이익이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거 세트 교체 주기에 의존하던 수요가 이제는 AI 시스템 운영 구조로 옮겨갔기 때문인데요. 특히 AI 추론
이런 고도화로 인해서 정보를 따로 보관하는 KV 캐시가 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미국 시장 내에 ADR 상장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글로벌 AI 관련주 중 가장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4%대 강세 보여주면서 99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투톱과 함께 오늘 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소보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100대 반도체 소보장 기업의 시가총액이 1년 만에 2.5배로 불어나면서 13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화 비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강보합 29%대 강세 보여주면서 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한화비전의 자회사인 한화세미텍이 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덜란드 장비사와 함께 하이브리드 본더를 현재 개발 중인데요. 이런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페타시스는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이 수페타시스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오늘장에서 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6%대 강세, 심텍은 3%대 강세 보여주면서 5만 3천 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예스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열제어 장비 전문 업체로 현재 10%대 강세 보여주면서 2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 하나 마이크론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74%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리스증권은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서버 D램의 수요 강세가 지속되면서 베트남에서 올해 우호적인 고객 수요가 나타날 전망이고요. 상반기 중에 추가 장비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늘어난 캐파가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판업체 심텍은 더딘 회복 흐름 속에서도 체질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심텍의 최근 흐름을 두고 느리지만 회복 중이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전방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관건은 수량보다 가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심텍은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구리 같은 주요 소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출은 시장 기대치에는 대체로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DDR5 등 차세대 메모리용 기판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함께 수익성 개선 효과가 큰 상황입니다. 현재 3.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첫 번째 인사이트로 살펴봤고요. 다음 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계통 혁신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에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이를 위해서 전담반을 출범하고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송전로 건설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만큼 개통 지도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이 효율적인 보급을 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처럼 전력이 필요한 곳에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배치하는 계획 입지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전력망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망을 새로 짓지 않고도 이 수용력을 높이는 비증설 대안 등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라는 계획인데요. 특히나 폐지된 석탄 발전소의 선로를 재활용하거나 또는 이 해상풍력 공동 접속 시설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보급을 넘어서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이 시장의 성장세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풍력 섹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책 중에 해상풍력 공동 접속 설비와 전용 송전망 구축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요. 먼저 SK 오션플랜트 오늘 1%대 강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S윈드는요. 오늘 2%대 상승세 그려내면서 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1위 풍력타워 제조사이기도 합니다. 이 해상풍력 구조물 전문 기업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유니스는 4.5메가와트급 국산 풍력 터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정부의 국산 터빈 확대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CS윈드
이어서 이 유니슨도 4%대 강세 그려내면서요. 1,200원 선의 시장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웅은요. 풍력 발전용 메인 샤프트 등 대형 단조 부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또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춘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태웅도 오늘 1.5% 강세 그려내면서요. 36,000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가운데 이 CS 베어링은요. 글로벌 터빈 제조사 GE의 핵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초대형 풍력 베어링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5% 상승하면서 6,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K 오션플랜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5% 상승하면서요. 1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꼽히면서 최근 전사적인 마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특수선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은 해상풍력 수주잔고가요. 9,7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대만과 한국을 넘어서 유럽 시장까지 대규모 수주 기회가 열려 있고 신규 야드 투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해상풍력 비중이 70%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이익 체력이 급격하게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입지 제도 활성화와 지역별 개통지도 마련으로 국내 보급 활로가 열리고 있는 태양광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주전자재료 살펴보면요. 오늘 5.32% 강세 그려내면서요. 99,000원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독보적인 기술력에 이어서 우주용 태양전지 페이스트라는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성 ENG는요. 고효율 태양광 모듈 생산과 더불어서 이 배터리 공정에 필수적인 슈퍼 드라이룸 첨단 냉각 제습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신성 ENG도 3%대 강세 그려내면서 2,167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화솔루션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현대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2.51% 상승 중에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PPA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S 에코에너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 움직이면서 45,000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대장주로 최근 꼽히고 있는 한화솔루션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올해 미국 시장의 공급 과잉 해소와 판가 상승을 바탕으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65,000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신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6년부터 이 미국 조지아주 솔라 허브를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본격화되게 되면서요. 전사 영업이익이 1조 원가량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등과 연계된 글로벌 태양광 시장 확대 흐름 속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진행 중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1,200원의 시장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인공태양이죠. 이 핵융합 테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약보합권에 움직이면서 10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낙폭 많이 회복해낸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전 주기기 제작의 강자이기도 한데요. 이 핵융합 가속기 부품 제작 경험을 보유한 거대 장치 산업의 중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기술도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오늘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이어서 삼화 콘덴서, 핵융합 장치 가동에 필수적인 전압 변환용 고압 커피 시터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5%대 강세 그려내면서요. 63,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원시스는요. 인공태양, 이 핵융합 발전 사업의 핵심 전원 공급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설계 능력을 입증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14.44% 상승하면서요. 3,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FA도 보겠습니다. 이 핵융합 관련 정밀 기계 장비 산업에서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2.59% 상승하며 850원 상승한 3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우리기술입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또 제어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제어 계측 전문 기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와 36억 원 규모의 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원전의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주요 원전에 독점 공급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와 그리고 원전이 병행되는 에너지 믹스 정책 속에서 복잡해지는 전력망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우리 기술의 시스템 수요는요,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강보합권에 위치하면서 17,000원 선의 시장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각각의 섹터별로 흐름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또 이제 다른 내용들을 짚어드리면서 분양 시장을 들여다봤다면요. 오늘은 30대의 수요가 가장 몰린 지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지역 내에 아파트 가격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곽 쪽에 있는 거래가 폭증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나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30대에서 생애 첫 매수세가 움직인 대표적인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노원과 성북 그리고 강서와 구로 중심의 거래가 확대가 됐는데 이 지역이 최근에 아파트 거래가 급증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30대의 생애 최초 매수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관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대부분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였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언급해 드렸듯이 올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가 많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아파트를 매입을 하고 아파트에서 내가 거주를 하겠다라고 신청했던 건수가 노원구가 1,100건이 넘어섰고요. 이게 올 들어서 저희가 집계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2달 채 되지 않는 집계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북구가 770건, 강서구가 696건, 그리고 구로구,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 거래를 한번 볼 텐데 예를 들면은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가 423건이 생애 최초 거래였는데 보시면은 토지 거래 허가가 594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생애 최초 거래가 들어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382개가 지금 신청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600개가 넘는 토지 거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생애 최초의 거래로 들어갔다고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거래가 많았던 서울 내에 있는 지역들은 30대 생애 최초 거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노원구와 성북구, 강서구, 구로구 순이고 그다음에 용산구도 있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187건 정도가 생애 최초로 들어가게 되면서 비교적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고가 지역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30대 매수세가 몰린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원과 성북, 강서 쪽의 거래가 굉장히 집중됐는데 단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 이제 월계동에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가 전매 제한 해제 이후에 거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 정도 되는 아파트 가격이 16억 8,490만 원, 분양가 대비해서도 3억 원 가량 올라섰고요.
그리고 또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계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도남의 한진 아파트가 44건을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0대 생애 최초의 매수 비중이 급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왜 15억 원 이하의 매수세가 몰렸는지를 좀 짚어볼 텐데, 최근에 저희가 11호 대책 이후에 대출 제한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잖아요. 예를 들자면 서울 지역 내에 2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수를 하려면요, 대출이 나오는 비중이 단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23억 원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현금 유동성이 많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도 최대 70%의 대출이 허용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이점들을 활용을 해서 30대 생애 최초 매수자들이 일부 지역의 매수세를 계속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앞서서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생애 최초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익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한 9억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데요. 이 9억 원 같은 경우에는 또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이제 정책 차원의 대출 상품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대책이 더욱더 시장에서 까다로워질 경우를 대비해서 오히려 30대들이 지금이라도 아파트 매수를 서둘러야 한다라는 인식이 들어서면서요, 관련한 매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호 대책 이후에 15억 원 이하의 거래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2%를 차지하게 됐고요. 언급해드렸던 해당 지역들이 실제로 아파트 집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고 하는 생애 최초 매수자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매수를 하는지를 살펴본다면요, 여러분들도 또 부동산 인사이트 가져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주는 시그널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 지역은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거래가 이제 절벽 상태입니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가격 주춤하는 현상들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 뒤에 5월 달이 되면은 양도소득세 부과 이슈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급매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노원구나 성북구 같이 서울에 있는 비인기 지역이었던 곳들은 금융 접근성 구간으로 풀이가 되면서 30대들의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정책보다는 이제 금융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사실 이런 금융 조건도 정책에서부터 파생되어진 금융 조건이기 때문에요. 과연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 어느 곳에 시선이 쏠렸을지를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인사이트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6,000포인트 향해 가고 있는 국내 지수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화요일 오후 시황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도 또 한 번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수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투톱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세 불확실성과 AI 공포론 속에서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모습 오늘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코스피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장 초반 잠시 쉬어가는 듯 했지만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 와 함께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는 5,962포인트 장중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전거래일보다는 1.99%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주체가 돼서 움직임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2조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전기전자 업종 위주에서의 사자세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 물량을 덜고는 있지만 여기도 역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투톱 3%대 그리고 4.97% 상승세 나타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0만 원 돌파하는 모습,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넘어가면서 이제 황제주에 등극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달려가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단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현대차도 현재 0.57%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파란불 들어와 있던 현대차, 현재는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굉장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미국이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중국산 ESS 수입 차단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LG 에너지솔루션 3.91%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삼성 SDI는 리튬 메탈 배터리 난세 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할게요. 6위부터 10위도 전체적으로 빨간불 더 들어와 있는 하루인데요. SK스퀘어 7.59%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SK스퀘어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AI 솔루션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5% 그리고 셀트리온도 현재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아도 0.98%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다만 오늘은 원전주가 쉬어가는 하루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0.69%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파란불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5장 넘어오면서 빨간불 전환된 모습 나타납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현재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현재는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전거래보다는 1%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매매 동향 넘어가서 수급 상황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 홀로 사다세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현재 800억 원, 1,400억 원대 물량 거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오후장 넘어올수록 다시금 힘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엔 그룹주 현재 0.18%, 0.95% 상승 중입니다. 여기에 알테오젠도 0.25%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일 제약바이오는 일라이릴리의 4회용 주사기 호재 소식에 전체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에서는 또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천당 제약도 빨간불로 전환이 된 모습 확인이 되고요. 오늘 로봇주들도 전체적으로 대형 로봇주 위주에서는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대 상승 중입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6위부터 10위는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는 0.21% 상승 중,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과 케어젠 0.93% 그리고 5%세 급락세 보여지는 케어젠입니다. 다만 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0.21% 상승하면서 이 반도체 흐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시장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 투자 키워드가 계속됩니다.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마켓 투자 키워드 서수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의 일부 수급 이동이 포착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그 일라이릴리 그리고 또 노보노디스크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왔습니다. 이 이유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국내 제약주에도 지금까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내용 풀어볼까요? 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신약 후보 물질인 카그리세마의 임상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규모 투매세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카그리세마의 체중 감량 효과는 23%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쟁 제품인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는 25.5%를 기록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보다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신약이 기존 제품의 성능을 압도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집결이 됐습니다. 여기에 노보노디스크는 주력 제품인 위고비와 또 오젬픽의 특허가 만료되는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는데요. 특허 만료 이후에 저가 복제약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약값 인하 정책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보노디스크는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13%가량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반면 일라이릴리는 투약의 편의성을 높인 다회용 주사기 퀵펜을 출시하고 소비자 직접 판매 플랫폼인 릴리 다이렉트를 통해서 유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25%의 매출 성장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성능 우위와 또 유통 혁신을 동시에 확보했던 릴리가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을 받았던 기업들이고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향후의 방향성도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빅파바들이 비만 치료제의 성능과 유통망을 두고 격돌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별화된 기전으로 이 거대 시장에 진입을 할 계획인지를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의 행보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셀트리온은 기존 글로벌 선두주자들이 장악한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 주사제와 경구제를 병행하는 투트랙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거의 2%대 상승을 켜내고 있는데요. 핵심 후보 물질인 CTG-32는 기존의 2중, 3중 작용제를 개선해서 4개의 타깃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용 범위를 넓혀서 체중 감량 효과를 강화하는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을 지향하는 전략입니다. 현재 질환 모델 동물을 대상으로 효능 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 임상시험 개험 제출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셀트리온은 환자의 약 복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경구용 치료제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존 경구제들이 낮은 체중 감소 효과나 또 향정신성 의약품 분류로 인해서 처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보완해서 GLP-1 수용체 작용제 기반의 고효율 치료제를 선보이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항암제 분야에서 확보한 글로벌 공급망과 또 임상 노하우를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기존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앞세워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앞으로 전망에 관해서도 같이 좀 짚어봤습니다. 신약 개발의 핵심이 결국 성능과 편의성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이 신약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가 기업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광동제약이 국내 판권을 확보한 노안치료제 유배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좀 들여다볼게요. 네, 광동제약이 도입한 이 노안치료제 유배지가 최근 미국 FDA 품목 허가를 통과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배지는 카바콜과 브리모니딘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이중 복합제로 동공을 수축시켜서 근거리 시력을 개선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된 비만 치료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편의성에 있습니다. 기존 약물들이 6시간의 효과를 보이는 데 반해서 유배지는 최대 10시간까지 효과가 유지된다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현재 국내 노안 인구가 약 1,700만 명으로 추산이 되지만
있지만 아직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저만제 형태의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동제약은 이미 지난해 9월 품목 허가를 신청해둔 만큼 이번 FDA 승인 결과가 국내 허가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비록 노안 치료가 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기는 어렵지만 고령화 사회 진입과 또 수술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광동제약은 이것을 기점으로 안과 희귀질환 그리고 소화근시 치료제 등 안과용제 포트폴리오를 대폭 강화해서 새로운 매출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광동제약 쪽에 관한 시장의 추가 모멘텀들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신약의 허가와 상업화가 이제 주가 모멘텀이 되고 있죠. 그 전 단계인 비임상 시험 그리고 분석 자동화 영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톡스텍과 나노엔텍 수주 소식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갖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내 비임상 자동화 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바이오톡스텍은 오늘장에서 거의 20% 이상 상승을 해내고 있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은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부터 약 35억 원 규모의 영장류 시험을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매출의 25%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기도 하고요. 국내 최초로 GLP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 거둔 해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 허가의 기준이 되는 미국 시장에서 국내 비임상 수행 역량이 공인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나노엔텍을 보면요. 오늘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포 분석 자동화 로봇인 이브 HT A26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7촉 로봇 시스템을 활용해서 96개의 샘플을 15분 이내에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성능 플랫폼입니다. 최근 국제 전시회에서 5개의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구체적인 납품 조건을 협의 중이고요. 오는 4월에 첫 선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신약 개발 결과에만 의존하던 국내 바이오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장비 서비스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국내 제약주들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봐야 할지 대표적인 제약주에 관한 모멘텀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약산업 역시도 이 시장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AI 못지않게 많은 투자가 국가별로 단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약에 관한 경쟁력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신약과 장비의 혁신을 넘어서 이제는 AI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게요. AI를 통해서 환자를 좀 진단하는 그런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닛이라는 기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대용제약 그리고 듀켄바이오가 그리는 미래의 의료 모델은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의 전주기 건강을 관리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의료 산업의 차세대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용제약을 보면요, 통합 AI 헬스케어 플랫폼 올류싱크를 통해서 병원 내 입점 환자부터 퇴원 후 재택 환경에 있는 환자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웨어러블 센서로 수집된 심정도, 혈당, 혈압 등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이 상태 변화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용제약은 올해 10만 병상 이상의 공급을 확대해서요.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만 연매출 3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강보업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 역시 방사성 의약품에 AI를 결합해서 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시도를 해내고 있는데요. 유로핏과 공동 개발 중인 플랫폼은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진단 영상을 AI가 직접 생산하는 분석하는 기술로 촬영 프로토콜 자체를 혁신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AI 헬스케어의 확산은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환자에게는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래 바이오 시장은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진단하는 AI 인프라 경쟁력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AI와 바이오 시장의 융합에 관해서도 짚어보면서 앞으로 시장의 미래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투자 키워드였고요. 이어지는 다음 투자 키워드도 저희가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미국의 ESS 규제와 또 전고체, 리튬의 반등 경쟁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 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사실 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될 때까지는 시간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이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공화당 그레그 스튜비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차지 법안은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중국산 ESS의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이 제조한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요, 미국의 국가보안 자산인 전력망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또는 핵심 인프라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백도어 우려가 법안 발의의 배경입니다. 규제 위반 시에 수입물 한 건당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3억 6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구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인해서 미국의 ESS 시설 설치량은 올해 70기가와트시, 또 2030년에는 110기가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거대한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CATL과 BY 등 그 중국 기업들이 퇴출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요, 이미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낸 삼성 SDI와 1기가와트시 규모의 수주를 확보한 SK온 등 이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를 ESS 사업의 반사이익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건데요. 특히나 이러한 소식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41만 원, 또 삼성 SDI 42만 원까지 올라오면서요, 각각 4%, 7%가량의 상승세를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네, 2차 전지 업황에 잡음이 참 많죠. 최근 몇 년간 좋지 않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도 국내 배터리사들이 수조 원대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산 유동화 전략과 실탄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재무 전략을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라는 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걸로도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자세한 재무 전략 좀 짚어볼까요? 네, 이 K배터리 3사는요, 투자 연속성 확보와 함께 재무 건전성 방어를 위해서 당장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 SDI는 장부가만 10조 원이 넘는 이 알짜 자산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서요,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를 통한 주주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요, 전고체 배터리와 ESS 등 미래 신산업에 매년 3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국내 최고 수준인 AA0 신용 등급을 활용하면서 4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한 자금은 급증하는 ESS 전용 라인 전환과 또 글로벌 공급망 내재화에 투입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SK온은요,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을 통해서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등 계열사와의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복잡했던 자금 조달 방식을 효율화하고 또 현금 창출력을 극대화하는 체질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확보 전쟁은요, 2차 전지 업황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기 위한 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 구축 과정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주식 시장에서도 삼성 SDI를 중심으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요, 관련주들 강한 반등 양상 시현이 되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로드맵, 그리고 관련한 장비 업계의 반응까지 짚어보면서 모멘텀 어디까지 지속될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삼성 SDI가 연내에 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 투자를 집행하고요.
또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시장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을 불연성 고체로 사용하면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고요. 또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까지 높인 차세대 기술이기도 합니다. 삼성 SDI는 현재 시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첫 응용처로 로봇 시장을 겨냥한 뒤 고가 전기차와 도심 항공교통, 또 우주산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리더십 부각에 따라서 2차 전지 전극 제조 장비 업체인 CIS 등 관련 장비주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급등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 CIS는요,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이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로부터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고체 투자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도 살펴본다면 이 17%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5,00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초기 시장 규모는 작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 경쟁력이 매우 돋보이는 분야인 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 CATL 등 글로벌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리더십을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되는 게 이제 원자재, 원재료 등의 가격 급등도 같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양극재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더라고요. 오늘 주가 상당히 상승폭이 좋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나타나고 있는지도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리튬 가격의 하방 경직석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는 분석과 함께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오늘 그려냈는데요. 리튬 테마는 최근 1.88% 상승하면서 이 섹터 전반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회사는요, 리튬 가공부터 소재 제조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오늘 4%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꾸준히 3% 후반의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3년 연속 S&P 글로벌 ESG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경영 신뢰도까지 확보해냈습니다. 이외에도 리튬 추출 장비 사업을 하는 유일 에너테크와 소재 가공 전문 기업 리튬 포어스 역시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리튬을 회수하는 세비캠 오늘 2%대 강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과 전해액 제조사인 엔캠 등도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요. 이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와 또 마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가 하반기에 집중됐다라는 점이 배터리 출하량 증가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리튬 가격 반등은 단순한 원가 상승이 아니라 수요 회복의 구조적인 이 전조 현상으로 해석이 되면서 소재 부문 포트폴리오가 탄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선제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2차 전지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에서는 국가 산단에 관한 유치를 두고 지자체 장들 간의 간이 공방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가 미래첨단 국가산단 유치를 두고 뜨거운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지 순천 해룡산단과 광양 세풍산단 사이에 위치한 약 120만 평 규모의 부지인데요. 두 지자체는 3년 전부터 이곳을 2차 전지 특화산단으로 지정해달라라고 공동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순천시가 반도체 산단 유치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자 광양시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SNS 공방까지 이어지는 등 이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최근 두 시장은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을 병행 유치할 수도 있다라면서 한 발씩 물러나 협의를 물꼬를 튼 상황입니다. 또 나주시와 해남군 등 전남의 다른 지역들도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래 먹거리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단체자들의 치열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는요, 이제 기업의 수익 구조를 넘어서 지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전략 산업이자 또 지자체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마켓 투자 키워드 저희가 시장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 유의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오후장 전략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